2장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단원인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넓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를 하는데요.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네요. 조금 생소한 개념이겠죠. 넓이가 넓이인데 넓이 정의가 뭐냐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그런 넓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제주도 모양이 있는데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이런 것들을 모는 종이처럼 이게 잘게 나누어서 사각형을 그리고 안쪽에 사각형의 개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이 빨간 선으로 보이죠? 바깥쪽에 그런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들의 합. 이런 것들은 이제 넓이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의 그런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한 칸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한히 잘라서 작게 한다라고 한다면 밖의 넓이라고 하는 것과 빨간 부분의 안의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바깥쪽을 상한이라고 하고요. 상계 또는 그 다음에 안쪽이라고 하는 걸 하한, 하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계의 넓이라고 하는 것과 하계의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치될 때 이런 것들을 넓이의 정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넓이라는 용어를 써서 넓이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거 자극한 의욱한 개념하고도 비슷하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형,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즉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있어서 요 그래프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까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n등분한다. 그러니까 한 칸의 길이라고 하는 건 n분의 1이 되겠죠. n분의 1.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넓이들과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y는 fx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를 각각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네요. 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높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몇 개, n등분 해가지고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니까 n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그마 공식으로 정리했더니 6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2여서 여기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이냐면 극한을 취하면 3분의 1이 나온다. 이런 것이죠. 자, 지금은 어쨌든 상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한이라고 하는 값을 구한 것이죠. 밑에 이렇게 밑에 사각형. 아까랑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 위에서 그리는 것과 요건 밑에 이제 그리는 것이어서 요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극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상한 하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밑에 부분의 넓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것들 밑에 부분의 넓이들과 위에 넓이들이 결국 리미트를 취하면은 샌드위치의 정리에서 3분의 1이 된다. 이것을 0과 1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죠. 아마 문제를 풀면서 약간 개념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 여기 함수 y는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y는 fx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이 함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n등분하자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 x0라고 하고 여기 그 다음 x1에서 xn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x0부터 시작한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 좀 왜 하나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x0부터 시작해서 높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한 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총 b부터 a까지니까 b-a라고 하는 것을 n등 밑칸의 길이 n등분한 것. 그러므로 n분의 b-a가 이러한 사각형의 한 칸의 길이이고 첫 번째 이 사각형의 높이는 x0가 아니라 x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서 구한다. 사각형의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죠.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n번째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를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높이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뭘 취하면 된다? n을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fxk라고 하는 것과 델타 x를 곱한 것들은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 시그마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걸 더하자, 무한히 잘라서 더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델타 x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구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b-a라는 이 구간을 n등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는 델타 x라는 게 밑변의 길이니까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b-a다. 그리고 그 x 값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k 델타 x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좀 빨리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5제곱분의 1 곱하기 1의 4제곱 플러스 해서 n의 4제곱까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4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x라고 하는 걸 뭐로 듣느냐? 이 n분의 k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럼 범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k가 몇일 때 시점이냐 하면 k가 0일 때의 값이죠. k가 0일 때의 값입니다. 0일 때는 0으로. 그 다음 k가 언제까지 가나요? n까지 가죠. k가 n일 때는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n분의 n은 1이 되겠죠. 1. 이렇게 범위가 1이 된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그 다음 범위는 0과 1까지로 가고요. 요것을 x로 뒀으니까 x 그 다음에 4제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x를 n분의 k로 나눴을 때 요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k가 1씩 늘어날 때 늘어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n분의 1, k가 2일 때는 n분의 2, k가 3일 때는 n분의 3이니까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dx로 써도 무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적분하니까 5분의 1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요것도 한번 보면 주어진 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인 n분의 k 파이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자, 이것은 x를 뭐로 놓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n분의 k파이로 놓어도 되겠다라고 하시네요. 그럼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k가 0일 때는 0부터 시작해서 n이라고 한다면 파이까지 값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이고 한 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파이가 되겠죠. n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로 놓고 파이분의 1로 놔야지만 이것이 한 칸의 길이 dx가 된다. 그러므로 dx이고 여기에 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죠. 여기에 0부터 파이 값을 집어넣고 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앞에 놓으니까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나요? 야, 이 파이분의 2라고 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3번 문제도 한번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꼭 풀어보십시오.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더 자세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